네, 오늘은 미국 증시에 버블이 오는지에 대해서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연초부터 조정을 좀 세게 받고 있는데요.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도 그렇고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렇고 왜 버블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첫 번째로는 역대급 강세장, 그러니까 지난 2년간 51.3%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이거 강세장이 버블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23년에 26%, 작년에 25% 올랐죠. 그리고 하워드 막스가 이제 온버블 와치라고 해가지고 현재 미국 증시에 버블이 많이 껴있다라는 리포트를 하나 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뭐 버핏도 상당히 되게 즐겨 들을 만큼 상당히 좀 저명한, 이쪽 시장에서 저명한 사람인데, 사실 뭐 투자자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3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귀 기울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그 닷컴 버블, 그때 이제 버블이 온다라는 거를 맞춰가지고 한참 또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에 다시 버블이 온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시선을 쏠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블이 맞는지, 버블이 맞다면 터질지 아니면 안 터질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시면 작년 12월까지 보면 EPS랑 멀티플 그리고 배당금 모두 성장하고 있거든요. 특히 12개월 포워드 EPS 보면 272불입니다. 이게 지금 1년 전 기준으로 보면 12.4% 성장한 수준이고, 그때는 242불이었어요. 이 수치가 21년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한 수치입니다. 21년도에는 34% 올랐고요. 보시면 이 세 가지 요소가 작년 S&P 500이 25%포인트 올랐는데 15%포인트 기여할 정도로 상당히 좋게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이익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해서 13%포인트 올랐고, 멀티플 10.3%, 배당금은 1.7%포인트 올라가지고 이 세 가지 요소가 작년 S&P 500 상승률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익 성장률이 상당히 뛰어났는데 61%가 올랐거든요. 지난 5년 동안. 멀티플은 21%, 배당금은 15% 올랐습니다. EPS 보면 상당히 압도적이죠. 이 좀 보시죠. 그리고 앞으로 이익 기대치도 상당히 높고,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23년에 12.8% 오르고 작년에 13.6% 올랐으니까. 팬데믹 전에는 11.9%였었습니다. 특히 운영 레버리지를 통해서 매출 증대랑 마진 증가가 대폭 늘어난 거를 알 수 있거든요. 운영 레버리지가 지금 역대급입니다. 13.7%까지 올랐고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호황기 때 이익이 팍 급증하고 불황기 때 급락하는 특성이 있는데, 22년도에 급락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3년부터 해가지고 급증했습니다. 그 22년 때 그렇게 급락했던 게 그 20년, 21년, 그래서 코시국이라고 하죠. 그때 과잉 고용, 과잉 지출의 역풍으로 생산성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증가했는데 마진은 크게 감소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폭락하게 된 거고요. 반대로 23, 4년에는 매출이 증가를 했고, 그때 호황기 때였었기 때문에 마진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주가 폭등으로 이어졌던 거죠. 이게 다 운영 레버리지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5% 올랐던 거를 좀 종합해보자면 매출 성장이 6% 일어났었고요. 마진이 영업이익이 7%, 멀티플 10.3%, 배당금 1.7%가 올라가지고 25% 상승을 견인한 거였고, 그리고 특히 매출 증가의 요인이 명목 GDP가 4.5%에서 5%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게 된 거였고, 영업 레버리지도 좋았기 때문에 마진, 영업이익도 함께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생산성이 향상이 된 거고, 그에 따라 지수도 같이 이렇게 폭등하게 된 거였죠. 결국 이렇게 매출 성장과 마진 성장이 만나게 되면 주가 폭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5년을 보면은 매출 성장이 43%였었고요. 마진이 18%, 멀티플 21%, 배당금이 15% 증가를 해서 97%의 수익률을 이루게 됐습니다. 엄청나죠? 만약에 버블장이었다면 이런 상승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승을 했었던 동기가 다 명확했다라는 거거든요. 상승할 만했다라는 거예요. 밸류에이션도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코시국 때보다 낮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S&P의 그 포워드 P
보면 21.6배인데 21년 말에는 21.7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때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럼 밸류에이션을 좀 자세히 볼게요. 작년에 25% 올랐다고 했었죠. 거기 M7이 13%포인트 기여를 했고,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종목이 12%포인트를 기여를 해서 총 25%의 상승률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M7이 아까 13%였었으니까 그 25%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이고, 그 외가 이제 12% 올랐다고 했으니까 그게 25%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M7이 0% 올랐다 하더라도 그냥 23년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예 안 올랐다고 하더라도 지수는 12%포인트가 올랐을 거란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그 외가 12%가 올랐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M7이 0% 올라도 지수는 12% 올랐을 것이다 라는 거. 그럼 M7 수익성을 한번 볼게요. M7이 13% 올랐다고 했었죠. 13%포인트. 애플, 테슬라 제외하고 5개 종목이 이익 성장에 기반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 이익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이 나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마소는 이제 12% 올랐는데 이익 성장이 몇 프로야 이거? 16%. 그리고 엔비디아는 뭐 이만큼 올랐죠. 35%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 다 이익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올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엔비디아 보시면 이건 특히 아예 압도적이에요. 이익 기여율이 131%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171% 올랐는데 그 중에 이익 기여율이, 이익 성장률이 이만큼 올라서 131%포인트를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그렇게 올랐지만 오를만 했다라는 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근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버블이 아니라는 거죠. 그 M7 중 나머지 두 가지 종목은 어땠냐? 애플은 이익 기여율이 15%포인트였었고요. 테슬라는 멀티플 성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을 종합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아마존은 이익 성장률 이내 수준에서 상승을 했었고, 애플이랑 메타는 이익 성장률만큼 상승했었고,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40%의 이익 성장률을 보였는데 주가는 29% 올랐고요. 구글은 이익 성장률이 52%였는데 주가는 32% 올랐고, 그리고 아마존은 이익 성장률이 102% 올랐는데 주가는 3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익 성장률이 엄청 낮기 때문에 주가도 그만큼 올랐다라는 의미고요. 애플이랑 메타는 이익 성장률만큼만 올랐습니다. 애플은 31%의 이익 성장률을 보였는데 주가는 43%, 메타는 77%였는데 주가는 75%.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죠. 근데 아까 마소, 구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익 성장률보다 주가가 더 적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저평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주가에는 멀티플, 배당, 뭐 다양한 요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익 성장률이 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압도적이에요. 얘는 32% 올랐는데 거의 이 정도 엄청 몇 배가 오른 거니까, 이익 성장률이 102%가 오른 거니까. 근데 저거는 뭐 기저효과도 있을 거고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수치로만 봤을 때는 그럽니다. 제가 저 종목에 대해서는 자세히 뜯어보지 않았어서 어떻게 해서 저런 어닝 성장률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익 성장률이 훨씬 주가 상승률을 상회했다라는 거, 주가 상승에는 이제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어땠냐? 얘는 이익 성장률이 아예 대폭발했어요. 502%가 올랐거든요. 주가는 357%가 올랐고요. 원래 이것도 주가가 한 400 몇 프로였었는데 많이 빠져가지고 357%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만큼 주가가 오르는 데 있어서는 이익 성장률이 기여한 게 굉장히 높고 그만큼 오를만 했다. 그러니까 뭐 버블로 인해서 오른 게 아니라 닷컴 버블 때랑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막 사람들이 M7이 엄청나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 닷컴 버블 때랑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이 기업들이 얼만큼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때랑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그때랑 비교한다라는 거는 아예 공부 자체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닷컴 버블 때는 그냥 이익이고 뭐고 그냥 닷컴 뭐 IT랑 조금이라도 관련 있으면 다 올랐습니다. 우리 22년도에 그 국내 주식 하면서 막 정관 바꾸면서 아예 사업이 아예 달랐는데 2차 전지 한다고 정관 바꾸고 리튬 사업 한다고 바꾸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그냥 뭐 회사 이름에 무슨 리튬이니 솔루션이니 이런 거 붙어 있으면은 다 올랐잖아요. 그냥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의 M7은 닷컴 버블 때의 그런 기업들과 내고 있는 수익성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같은 시장이라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상위 10개 주식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큰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지수 전체에서 38.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프로 보시면 96년도 이래로 역대급인데 가장 높아요. 닷컴 버블 때도 뭐 한 5% 수준, 27%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8.7%니까 너무 집중도가 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곧 버블 꺼져서 이것들도 하락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가를 보면 뭐 이렇게 뭐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집중도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거는 이 램7의 주가도 떨어진다라는 거니까 결국 지금 이 버블이라서 38.7%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 버블이 꺼지면 엄청나게 하락을 볼 것이다라는 주장인데, 보시면 이들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이 26%고요. 영업이익이 24%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S&P 500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게 이만큼이라는 거거든요.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또 그렇게 주식의 상위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큰 거가 이례적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흔합니다. 지금 봤을 때 일본이 28%, 그리고 인도가 38%거든요. 이 두 국가를 제외하면 미국이 가장 낮아요. 미국이 아까 38.7%였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캐나다가 43, UK가 48, 프랑스가 59, 막 굉장히 높아요. 집중도가 상위 10개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이렇게 높습니다. 근데 미국은 38.7%였었으니까 재팬이랑 인도 제외하면은 세 번째로 낮은 거예요. 여기 사우스 코리아도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몇이에요? 54예요. 상위 10개 종목이.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럼 지금 코스피도 거품이라는 소린데, 그렇게 코스피가 박살이 나고 있고 지금 뭐 지수 몇이죠? 2400인가요? 2200인가요? 뭐 저평가 받았다고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로만 보면, 이 수치로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품이라는 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코스피 보면 거품이라는 얘기가 나오시나요? 오히려 너무 제발 거품 좀 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아무튼 이렇게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보다 높은 데가 대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봤더니 상위 20개국 중에서 상위 10개국을 추려서 보면은 이들의 평균 집중도가 58%가 나오고요. 근데 상위 20개국, 10개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상위 10개 주식의 비중이 18%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바꿔 말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에 적용해보자면, 지금 38%, 39%라고 했으니까 미국이, 그렇다는 건 이 정도 수준으로 전 세계 표준에 맞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대형주 M7보다는 중소형주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전 세계의 시장이 뭐 다르죠. 상당히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M7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이익을 가장 많이 내는 7개 기업이라고 해도 될 만큼, 그럼 이익에 있어서도 우선적이고 기술 수준에 있어서도 우선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랑 이제 동일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전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의 미국 시장은 버블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버블이 아니다라는 거. 하워드 막스 형님이 버블이라고 했는데 버블 아닌 것 같습니다, 형님. 한번 지켜보시죠. 버블이 터질지 안 터질지.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